영상은 기존의 제 영상들과 다르게 제 작업실에서 찍고 있는데요. 헌터커브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헌터커브는 올해 2월에 국내 정식 출시됐지만 한 작년 가을부터 조만간 출시된다 이런 소문이 슬슬 떠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말에 원주 혼다 대리점에 예약을 해놨고 올해 여름이나 한 가을쯤에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수급이 좋은 편이어서 그런지 3월 말에 받아서 지금까지 한 2개월 보름 정도를 타고 있고요. 누적 주행거리는 이제 거의 600이 됐습니다. 최근에 500km대 엔진 오일도 한번 갈아주고 해서 이제는 뭐 길들이기가 다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제가 헌터커브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요, 저도 마음 같아서는 트라이엄프 본네빌이나 가와사키 W800 같은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. 그리고 과거에 2007년도에 국내에 막 로얄 엔필드가 풀리기 시작할 때 유로 클래식 500을 타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바이크만 타게 될 줄 알았는데 먹고 살기가 바빠서 모터 라이프가 단절됐었죠. 그러다가 5년 전부터 원주에 와서 살게 되면서 바이크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, 그러던 차에 저희 반쪽님이 베스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 뒤에 살짝 보이는 베스파 프리마베라를 작년 2월에 먼저 구입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반쪽님은 125 스쿠터를 자유자재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됐고, 그리고 같이 다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25급의 모터사이클이 한 대 더 필요하겠다.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베스파를 한 대 더 구입하려고 그랬어요. 프리마베라를 또 사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스프린트를 하나 더 사서 둘이 커플로 타고 다니면 예쁘기도 하고 같이 다니기에 딱 좋겠다 싶어서 스프린트를 구입하려던 찰나에 뭔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사실 헤드램프의 모양 빼놓고는 거의 똑같은 바이크니까, 그래서 뭔가 좀 더 재밌는 게 없을까 해서 좀 장르를 넓혀봤죠. 그러다가 국내에 헌터커브가 출시된다는 걸 듣고 이렇게 구입하게 됐죠. 지금 저는 완전히 순정 상태인 상태로 타고 있고 뭔가를 좀 변화를 주고 싶기는 한데 과연 내가 이거를 오래 갖고 있을까라는 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즐기는 데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헌터커브가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헌터커브에 대한 정리가 될 것이고,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에게는 아마 헌터커브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현행 125cc 바이크들 중에 15마력에 가까운 출력의 바이크들도 있지만 이 녀석은 일반적인 혼다 125cc들처럼 9마력대에 세팅이 되었고, 즉 이 얘기는 내구성 위주의 세팅이 됐다는 얘기겠죠. 베스파 125와 굳이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토크가 세다라는 느낌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물론 출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한 옆도시 정도 가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탈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출력은 소박하지만 타고 다닐만 하다. 125cc 가지고 더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어차피 헌터커브를 구입했으니까 굳이 이 바이크의 단점을 열심히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면 헌터커브의 장점은 무엇이냐?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 헌터커브의 장점은 어떤 이 디자인, 생김새에서 오는 뭔가 일탈감? 그런 것들이라고 봐요. 그냥 나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헌터커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모터 캠핑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캠핑이라는 것 자체에 큰 관심도 없이 살았더라도 헌터커브를 보는 순간 나도 한번 해볼까? 라는 영감을 주기에 충분한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. 그리고 헌터커브를 얘기할 때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들, 엔진 쪽 언더가드라든가, 그리고 언머플러, 하이 마운트 흡기 덕트, 그리고 17인치 스포크 휠, 그리고 세미 블럭 타이어, 심지어 머드가드, 이런 구성 요소들이 하나씩
갖춰져서 실제로 인도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이 안에 담아준 거죠. 그렇다고 해서 가격적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슈퍼컵으로는 그걸 못하냐? 아니요, 할 수 있어요. 심지어 베스파로도 불쾌한 기분이 들겠지만 충분히 임도 같은 데를 달릴 수 있습니다. 다만 헌터커브처럼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리고 헌터커브처럼 임도를 달려볼까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바이크들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헌터커브의 장점은, 저는 내가 바이크를 타고 짧게라도 1박 2일이라도 캠핑을 떠나고 싶고, 또 가다가 임도를 만나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, 그런 충동을 갖게 만드는 게 헌터커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125cc의 컴팩트한 바이크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. 특히 지방 국도로 다니다가 혹은 시골길로 다니다가 저기 예쁜 마을이 있네, 한번 둘러보고 올까 할 때 그냥 휙 들어갔다가 휙 돌려서 나오면 되거든요. 또 헌터커브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괜찮아 보이는 임도가 있으면 들어가 보다가 더 이상은 들어가기가 힘들겠다, 그럼 그냥 돌려 나오면 돼요.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 번쯤 도전해보게 만드는 게 아마 헌터커브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연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지금 막 타고 다녀도 어쨌든 리터당 대충 계산해서 40km가 넘는 연비가 나오거든요. 헌터커브 연료 탱크가 대충 5리터가 조금 넘는데 5-6천원 주유하고 대충 한 250km 이상을 타는 거예요. 이건 그냥 거저 다니는 기분이 들 정도의 그런 연비이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손해 아닌가 싶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의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제 모토 라이프의 가장 큰 꿈이라면 크고 멋있는 바이크를 구입하고 싶다, 이런 것도 있겠지만, 사실 저는 125cc 2대를 픽업 트럭에 싣고 저기 남해에 있는 멋진 바닷가에 가서 제 반쪽님과 커플 라이딩을 즐기는 거예요. 거기까지 타고 가는 건 몸이 못 버틸 것 같고, 대신에 거기까지 차로 편하게 가서 바이크를 내려서 한 동네 50km 정도를 즐겁게 라이딩하면 그냥 인생의 꿈을 하나 이루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, 그런 생각으로 제 모터 라이프를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. 몽키 125도 한 대 더 예약을 해놓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제 주변에 지금 오토바이를 구입하려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바이크와 관련한 꽤 재미있는 얘기들도 앞으로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한 고배기량이라던가 비싼 바이크 얘기들을 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 많지 않지만, 바이크에 막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앞으로 이런 소통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되면 제 작업실에 모여서 좋은 얘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